지금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해커스 탭스 기본 문법 도깨비 강의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된 이유는 12월 탭스 문법 적중 예상 특강을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인강 따라오시기 전에 저와 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저희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탭스 그리고 탭스 게시판 탭스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저희 12월 여기 영상에 해당하는 그 시험지를 다운을 받으셔서 총 아마 18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18문제 해당하는 거 반드시 제한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9분 안에 18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탭스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마냥 막연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 탭스 문법 문제에서 특히 문제를 푸실 때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탭스라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잘 매니지할 수 있는지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평상시 연습을 하시다가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의 압박을 느끼시기 시작하면 본래 실력보다 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8문제 9분 동안 시간 제한하고 푸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문제였냐면 부사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뭐냐, 어느 섹션에서 나왔냐부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형용사랑 부사에 관한 문제였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랑 B랑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A에서는 너 지금 제 시간에 그 미팅 참석할 수 있어?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B가 한다는 소리가 네, 기차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We are supposed to leave. 그래서 우리 곧 거기 떠날 예정이야, 곧 떠날 예정이야 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우므로 A, B, C, D 중에서 가장 올바른 해석인 정답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순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냥 추가적으로 요거 그냥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는 느낌으로 필기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얘는 해석하실 때 시간으로 해석하시게 되고 이때 얘는 UC입니다. UC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딱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올 수가 없냐면 관사라는 친구들이 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 a time 아니면 복수형 times가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횟수나 어떤 몇 번 이런 회차에 대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UC가 아닌 얘가 C로 사용됐나 보다, countable noun으로 사용이 되었나 보다,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이 되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더 타임도 하나만 그냥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더 타임은 이제 관용적인 용법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더 타임은 저는 우선은 그냥 각으로 적어 두겠지만 여러분들 느낌을 느껴보실 때는요, 더 타임은 Do you have the time? 너 지금 시간 몇 시야? 시간 몇 시인지 알 수 있어? 라는 문형에서만 특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in time과 on time, 제 시간 안에 혹은 on time 정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시간에 관한 것들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풀어드릴게요. 2번 보시면 이건 어떤 문제였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가 뚫려 있구나 하니까 동사에 관련된 문제인가 봐요. A, B, C, D를 봤을 때 counting, counted 정도 보셨으면 아마 시제랑 관련된 뭔가가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시제는 저희 현장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제 풀이의 핵심은 뭐다? 시간의 힌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의 힌트를 찾아가시면서 안전하게 그 ABCD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내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우선은 A가 하는 말이 스티브 어딨어? 걔 벌써 1시간 늦었잖아. 그래서 B가 하는 소리가 걔 이제 아마 곧 나타날 거야. 나타나기를 내가 지금 희망하고 있어. 그러면서 W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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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him for the presentation.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 기대하고 지금 되게 기대하고 믿고 있어 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어가 we이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능동의 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ing 꼬리인 능동으로 가주시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ount on someone 이런 식으로 쓰이는 관용 구문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unt on someone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의지하다, 기대다, 혹은 믿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이때 요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상 능동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체니까요 ing를 써야 된다 라는 점을 파악을 하셨으면 정답은 뭐로 찍어주시면 된다? 정답이 A구나 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C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had been counting은 had been ing니까 과거 완료 수동이거든요. 과거 완료가 사실 될 수 있는 힌트가 지금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가시는 건 살짝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인데요. 3번 보시면 I really regret 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regret 같은 거 보면 뭘 묻는 문제구나? 동명사에서 문제가 나왔겠구나 싶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동명사 섹션에서 배우시는 것들 중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배운 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써드린 친구들처럼 remember, forget, stop, try, regret 이런 5개의 동사들은요. 동사 자리에 이 5개의 동사들이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2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투부정사도 되지만 또 뭐도 됩니까? ing인 동명사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to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ing인 경우에 약간 뭔가 과거스러운 느낌? 그런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 I really regret 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를 후회해 라는 문장이었는데 A가 너 생물학 들은 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B가 한다는 소리가 나 그거 들었던 거 되게 후회해. 들었던 것을 후회해. 그래서 즉 과거로 써야 하므로 정답은 ing 동명사 꼴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C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A랑 B랑 읽기 전에 A, B, C, D 먼저 보시면 특정적인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분사구문할 때 많이 봤던 빙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당연히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형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접속사는 여러분 본인의 해석에 맞춰서 살짝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 규칙대로 접속사 생략 그리고 주어 확인 그 다음에 동사 확인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정답이 도출되는지 그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거 보면 접속사 생략으로 as를 지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접속사 절의 주어와 그리고 콤마 뒤에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절의 주어인 I와 접속사 절의 주어인 she가 다르므로 아무것도 생략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동사 확인을 하시는 일이 남았는데 동사가 뒤에 과거로 적혀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접속사 절에 있는 것도 과거, 즉 시제가 일치할 경우 ing를 붙여서 바꿔준다가 저희 분사 구문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남은 것들을 그냥 쭈루룩 모아보시면 정답은 C로 She being as wild as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문장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사구문 푸실 때 항상 이렇게 원형에서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꾸자꾸 반복해 보시면 조금 더 빨라지시고 더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여러분 A, B 읽기 전에 A, B, C, D 보니까 아마 관계절에 관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명사절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관계절에서 출제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절에서도 예외사항이라고 부르는 섹션에 저희가 있었던 건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답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문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때 the person 여기 있는 the person 이 똑같다라는 명사를 확인을 해 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을 뭐로 바꿉니까? 관계 대명사 whom으로 바꿉니다. 이유는 여기가 목적어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whom을 바로 선행사였던 the person 뒤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이때 뒤에 보시는 게 to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게 불완전하고 느끼니까 이 to를 어디로 옮긴다? 앞으로 슝 옮기셔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꼬린 형태로 예외사항으로 알아달라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여기서는 to 뒤에 whom이 정답으로 와야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은 어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경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ABCD를 보셨을 때 우선은 동사 인플로이가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남은 부분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순서를 잘 맞춰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은 어순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평서문 문장 구조와 시간 부사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farm이라는 주어가 나왔고 그 농장은요 고용합니다. 뭘 고용합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 4 months each year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C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때 each year과 for 4 months의 사이에서 어떤 부사가 시간의 부사가 먼저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시간 부사는 무조건 작은 시간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뒤에 큰 시간 쓰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인 4달 동안 그리고 매년이라는 조금 더 큰 시간이 완전 뒤로 위치하게 되는 일반적인 평서문의 문장 구조를 묻고 있는 어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복습 아니면 암기 한번 더 해주시고 저랑 같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ABCD만 보고 나서 아마 전치사 관련된 문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rise라는 동사 바로 뒤에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rise의 동사 이 특징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면 이 문제가 전치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자타동사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인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rise랑 비슷한 걸로 항상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raise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raise는 raise, raised, raise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해석은 증가시키다, 키우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때 타동사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위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고 rise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의 특징은 타동사와 다르게 목적어가 뒤에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 그 대신 뭐가 오냐면 전치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타동사를 물어볼 때 동사 뒤에 뚫려 있는 경우 어떤 전치사를 갖다 쓸래? 이런 경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시곤 하는데 rise라는 친구는 두 개의 전치사밖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to와 in만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래서 rise 뒤에 지금 in이랑 to 둘 중에 하나 찍을 거밖에 없는데 정답을 찍히는 거는 정답 B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우선 콤마 기준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가 주절이므로 앞에 부사절이나 혹은 분사 구문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나 보다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분사 구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분사 구문은 앞서 풀어드린 것과 같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사 시제를 확인하는 순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위에 여기 쭉 해석을 해보시면 올해의 직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라는 해석이 되므로 이때 여러분 원래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접속사인 because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은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의 Mrs. Jones와 접속사 절의 주어인 Mrs. 존스가 동일 인물이므로 접속사 절의 Mrs. 존스를 지우시고 그 다음으로 동사 시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과거 여기는 과거 완료 수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얘를 having been named인 정답 D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풀고 똑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셔서 실제 시험 보실 때도 반드시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9번 문제는 주어, 동사, 그리고 대절을 포함한 목적어 자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뒤쪽을 조금만 더 넘어오시면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가 주어 자리에 뭐 쓸래? 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평서문 어순에 관한 문제고 이때 기본 문장 구성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 올 수 있냐면 제가 잠깐 써볼게요. 동명사,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명사도 올 수 있고 또 대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으로 올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정답지에서 골라주실 수 있는 선택지는 B가 정답으로 찍힐 수 있겠습니다. 이때 동명사의 꼴인 deciding이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명사가 정답으로 찍힌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로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우선 answer choice 먼저 보고 나서 which, that, to whom, with whom 이런 것들 나온 거 보니까 앞서 풀었던 것처럼 관계사절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관계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예외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한번 집중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계절 예외사항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선행사를 우선은 잘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빈칸 앞쪽에 나와 있는 new inventory system 즉 인벤토리 시스템에 대해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시면 선행사가 재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재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구나 라는 판단이 쓰셨으면 사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 어떤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냐면 which가 올 수 있고 that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데 이때 끝에 전치사가 위치하면 전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어디다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꼴로 유지가 되었을 때만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이때 말하는 완전한 문장은 전치사로 끝나지 않은 문장을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이 인벤토리 시스템과 함께 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번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인데요. 11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묻는 문제였냐면 시제, 단순 과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제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해석을 잘하고 해석도 잘하셔야 되지만 해석을 하시는 와중에 어떤 것을 시간의 부사에 대한 힌트를 잘 잡으시면서 읽어내시는 게 시제 풀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무슨 문장이었냐면 조언을 해준 것처럼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병이요 더 오래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linger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문장이므로 정답은 did not take 단순 과거 시제를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제 문제에서 핵심은 해석을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에 어떤 부사가 적혀 있어서 이게 정답으로 그것을 이끄는지에 대한 판단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12번인데 12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기 선택지를 보았을 때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evolution이라는 단어에 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무슨 문제에서 출제가 됐구나? 이거 명사, 관사, 대명사에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위에 해석 시에 혹시라도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be credited with 즉 뭐뭐로 명성을 얻다, 인정을 받다 라는 표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는 한번 체크해야 될 명사가 evolution이라는 명사인데 이 evolution은 진화라는 뜻으로 셀 수 없는 추상 명사입니다. 그래서 uncountable인 셀 수 없는 명사로서 위에 있는
on도 정답이 될 수 없고 더도 불가능하고 any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답은 A로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A였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뒤에 will allow라는 동사가 찍혀 있으므로 앞에 빈칸인 주어 자리가 빈칸으로 뚫려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과 같은 친구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A, B, C, D에 해당하는 동사인 모니터라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모니터는 평소문 어순에 대한 문제였고 모니터는 뒤에 목적어를 항상 취하는 동사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모니터링이라는 동명사 꼴인 B와 D를 염두를 해두시되 뒤에 반드시 목적어 이 모니터에 해당하는 버스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언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will allow transportation engineers 그 트랜스포트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허가를 이제 가능케 해준다. 뭘 가능케 해주냐면 to manage the fleet more efficiently. 그래서 fleet은 함대와 선단이라는 뜻으로 그 함대랑 선단이 막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문장이므로 정답은 B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잠깐 넘어가시면 다음 문제 14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4번은 애초에 시제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시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의 핵심이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부사, 힌트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내 해석이 정확하게 이 시제와 맞아 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14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은 해석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법 2+ 추상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끄럽게 해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잠깐 짚어볼 건데 해석법에 있어서 2+ 추상명사 to surprise는 해석을 놀랍게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때 to bewilderment라는 부분에 있어서 bewilderment는 어리둥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o bewilderment라고 하면 어리둥절하게도 라고 끝부분을 뭐뭐하게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내 입에 딱 맞게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올라와서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시제에 대한 핵심 before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으므로 before는 과거 완료랑 자주 쓰이는 시간의 힌트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had, discharged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쭉 해보실 경우에 되게 어리둥절하게도 토니가 되게 어리둥절하게도 그가 새로 산 핸드폰의 배터리가 하루가 다 미쳐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 모두 다 방전되었다. 모두 다 소진되었으므로 과거 이전에 대과거부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A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인데 necessary라는 친구가 보이시고 대절이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쓰여 있다 하면 조동사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필중 형용사라고 짚어드린 부분과 일치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거나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한 번만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어떤 개념이 적용된 거냐면 it is 다음에 necessary 필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과 다르게 다른 친구들은 essential 아니면 important 아니면 crucial 이런 단어들 이런 형용사들이 it is 뒤에 위치할 경우 대절이 전혀 생략되지 않을 거고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를 항상 묻고 있는데 이 동사 자리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기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해석상 should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근데 이때 should를 자연스럽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보시면 it is necessary라는 필중 형용사가 보이고 대시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그대로 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뒤에 동사 자리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때 조동사꼴로 쓰여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should 뒤에 동사 원형꼴인 complete를 찍어주시면 정답으로 맞게 되실 겁니다. 15번의 정답은 A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의 정답은 C였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자타 동사였습니다. 자타 동사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t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take는 타동사로서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ake는 타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로서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따라와야 하므로 위에 C에서 지금 적혀 있는 경우 뒤에 take 동사 뒤에 목적어가 쓰여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 뒤에 가목적어인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take it personally 라는 표현으로 써주셔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알려드리자면 Don't take it too far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Don't take i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 라는 뜻, 즉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요거 같이 공부하면서 요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셨겠지만 17번의 정답은 우선 B로 찍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17번 하실 때 아마 해석을 쭉쭉 해보셨을 텐데 해석상에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A부터 잠깐만 저랑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Native American Tribes, 그래서 본토에 있는 미국 원주민들, 그 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왔냐면 British Settler, 저는 이렇게 밑줄로 표현을 할게요. 이제 영국에서 이민 오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파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British Settler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토착민들, 토착 부족들의 그 리액션 자체가 반응, 대응 자체가 되게 varied 했다, 되게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B 보시면 in one case 어떤 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요 attack the British boat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네, 방금 위에서 말한 Native American Tribes예요. 그래서 토착민들은요 British boat라고 하니까 British Settlers와 똑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British 보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Before reached shore, 해안가에 닿기도 전에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그들은 영국 배를 공격했다. 어떤 게 해안가에 도착한 거죠?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배, 영국 선원, 영국 배가 해안가에 닿기 전에 부족들이 공격을 했다라는 문장이 자연스러움으로 해석상.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they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완전 해석에만 믿고 의지를 해서 내가 해석을 쭉 읽어봤더니 주어가 빠졌네 라고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조금 접근하신다면 이 before 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건 평서문의 어순과도 엮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생략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안전하게 동사와 목적어가 제대로 들어간 완전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they라는 주어를 넣어주시는 걸로 정답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여러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분사구문 플러스 형용사 부사에 관한 문제였고, 여러분들 분사구문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앞에서 풀어드린 것처럼 총 3가지 스텝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B로 찍히는 게 맞는데 그 이유로 원형이라는 문장을 예상되는 원형 문장을 제가 써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 뭐 해야 되죠? 접속사를 지워야 됩니다. 접속사를 지워보세요. 접속사를 지우시고 주절에 있는 주어와 접속사 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 되는 건데, 지금 they랑 주절의 주어인 invasive populations는 똑같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해석상. 그래서 앞에 있는 they를 지워보시면 되고, 이때 뒤에 있는 have taken hold라는 현재 완료가 쓰여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과거로 시제가 다르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시제가 다르면 앞에 있는 접속사 절에 동사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네, having bee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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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부분 똑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 조금 더 규칙을 더 가보시면 앞에 문장이 being으로 생략되거나 혹은 having been으로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 주셔야만 정답이 originally found in areas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앞에 분사 구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original found가 말이 안 되고 originally found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저는 지금 여러분 풀어드린 게 분사 구문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드린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분사 구문으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B번을 보시자마자 original은 실질적으로 무슨 형용사입니다. 오리지널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는 거는 무조건 뒤에 누굴 수식?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found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문형이 틀렸다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도 있는 풀이 방법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유형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1번부터 18번에 해당하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들 다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잘 풀으셨나?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하셔서 집중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강남 해커스 탭스 기본 문법 도깨비 강의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